손흥민이 빠진 상황, 토트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감독의 마지막 승부수는 역대급 망신이었죠. 지면 경질. 벼랑 끝에 몰린 감독은 끝내 고집을 꺾고 전술을 바꿨고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마티스텔은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8강. 손흥민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실상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부상이 아니라 이적 준비라는 사실을요. 경기 전 토트넘 내부 기자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지면 포스테코글루는 경질될 것이다. 그래서였을까요? 늘 같은 전술만 고수하던 감독이 이례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선택은 엉뚱하게도 손흥민 대신 투입된 마티스텔을 공격의 핵심으로 활용하는 것. 하지만 감독의 희망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마티스텔의 턴오버가 끊이질 않았던 것인데요. 직전 경기처럼 또다시 무리한 드리블을 고집했죠. 결과는 번번이 막히며 공격 흐름은 전부 끊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독은 벤치에서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듯한 제스처까지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텔의 잦은 볼 소실은 곧장 상대 역습으로 이어졌고 토트넘은 매번 실점 위기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전반전 10분도 되지 않아 슈팅을 4개나 허용할 정도였죠. 이날 주장 완장을 찾던 로메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최전방 파트너인 솔랑키 역시 계속해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솔랑키는 마티스텔과 함께 투톱으로 나섰지만 경기 흐름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땐 그의 움직임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동료들에게 찬스를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텔은 공을 잡을 때마다 혼자 해결하려 들었고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렸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솔랑키는 전방에 고립된 채 제대로 된 지원 한 번 받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계진은 토트넘을 막는 방법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며 손흥민이 있을 땐 그 한 명만 집중 마크하면 되지만 그가 없을 땐 그냥 각자 자기 마크맨만 따라가면 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모두가 득점을 확신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우측에서 빠르게 돌파한 뒤 마티스텔을 향해 정확한 크로스를 보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도한 텔에게 몰아주는 전술 그대로였죠. 하지만 마무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원터치로 때린 텔의 슈팅은 빗맞아 힘없이 굴러갔고 골문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는데요. 직후 존슨의 허탈한 표정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손흥민이었다면 공의 방향만 살짝 틀며 정확히 골문 구석을 찔렀을 장면이었으니까요. 마티스텔의 결정적인 슈팅 미스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비수 반더벤마저 텔을 향해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는데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중 반더벤이 뒤로 침투하는 텔을 향해 롱패스를 시도했지만 패스는 다소 길었고 연결되지 않았죠. 얼핏 보면 반더벤의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반더벤의 짜증스러운 제스처가 포착되면서 문제는 텔에게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중계진은 즉각 해설에 나섰습니다. 반더벤은 텔이 전력으로 침투하는 줄 알고 패스를 넣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텔이 뛰는 척만 하며 설렁거렸다. 결국 반더벤은 동료에게 속은 셈이다라며 상대가 아니라 아군을 속이는 플레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마티스텔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무리한 드리블 시도는 계속됐고 번번이 수비에 막혔습니다. 심지어 뜬금없는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 오히려 공격 흐름을 끊어버리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공격을 조율해야 할 타이밍에 텔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듯한 플레이를 이어갔고 동료들은 점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의 공격은 조직력을 잃은 채 각계격파되는 장면만 반복되었죠. 결국 상대팀은 텔이 공을 잡으면 무리할 것이라 예측하고 그 빈틈을 노려 역습으로 되받아쳤습니다. 이날 비카리오의 신들린 선방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졌을 경기였죠. 그리고 후반전 모두가 눈을 의심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축구를 하겠다라며 그토록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외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스로 그 철학을 걷어찬 것인데요.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 투입. 심지어 극단적인 두 줄 수비까지 펼치며 잠그기 축구를 꺼내든 것입니다. 두 명이 퇴장당해도 라인을 올리던 그 감독이 정작 자기 경질이 걸리자 가장 먼저 라인을 내린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조차 엉망이었다는 것인데요. 전반 막판 어찌어찌 얻어낸 행운의 페널티킥으로 토트넘이 한 점을 앞서갑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공격수 브레넌 존슨을 빼고 센터백 케빈 단소를 투입하며 그는 스스로 우리들의 축구를 하겠다던 말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노림수였던 마티스텔이라는 카드는 실패했고 철학 없는 후반전 발버둥은 조롱만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버티는 와중에도 몇 차례 결정적인 역습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어설픈 마무리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장면들이 모두 손흥민이었다면이라는 아쉬움을 남긴 순간들이었다는 점인데요.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결정력, 상황 판단까지 모두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었죠. 결국 이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가장 추한 모습으로 망신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여전히 실패한 경기력이었고 결정적인 장면은 대부분 무산됐습니다. 그나마 얻어낸 한 골 역시 행운의 페널티킥 덕분이었고 경기를 지탱한 건 비카리오를 비롯한 수비진의 투혼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자신의 감독직이 위태로워지자 끝까지 고집하던 전술 철학마저 스스로 꺾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우리의 축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벼랑 끝에 몰리자 가장 먼저 철학을 내려놓은 겁니다. 비록 스코어상으론 승리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이날 그는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없이 증명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날 토트넘의 경기력은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역시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공격은 전혀 되지 않았고 수비는 버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는 것. 특히 그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는 압박 라인을 높이고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전방에서의 속도도 마무리도 연계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단순한 선수 한 명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압박을 유도하는 전환의 시점이자 수비 상황에서 상대 윙백을 묶어두는 중요한 존재죠. 그가 빠지자 상대 풀백과 윙어가 마음껏 오버래핑했고 토트넘은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치렀던 경기 중 가장 낮은 공격 점유 지표와 가장 많은 슈팅을 허용한 경기로 남게 됐습니다. 손흥민 없이 증명하겠다던 시도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팀 전술의 중심이었는지를 증명하고 말았던 셈이죠.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